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월요일 뉴스탑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적폐 수사를 총괄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한 언론과 지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에서도 복귀를 할 수 있을지 말지 관심이 꽤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심경을 밝혔는지 한동훈 검사장의 인터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전반적인 한동훈 검사장의 말을 뜯어보기 전에 한동훈 검사장의 이 시점에서 심경 토론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현직 검사장이 이렇게 언론과 한 면 정도 인터뷰를 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인터뷰에 응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이번 인사에서 결국 현역 복귀를 못했거든요. 여전히 이제 지금 연구위원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금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자신의 무혐의 처리를 계속 결재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포렌식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때 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검사들 같은 경우는 100쪽 이상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올리면서 무혐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그걸 주장했던 검사들과 그다음에 차장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아마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팀들이 오게 되면 이 사건을 아마 새롭게 또 수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건 자체가 결국 자신의 사건이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 부당한 이유가 결국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권 입장에서 보면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조국 전 장관을 그 대열에서 탈락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건 굉장히 어떤 여권으로 입장을 봤을 때는 큰 충격이었고 또 그것이 자신이 오롯이 처음에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다 구속시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시키고 참 이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는 본인이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켰다는 거. 바로 그 죄 때문에 본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런 심경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절절히 호소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서 여러 증거가 있다고 말했던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여러 증거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녹취록입니까?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증거라고 적시를 했잖아요.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도 보고받으셨냐고. 제가 일일이 수사팀의 모든 것을 보고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것은 영장에서도 아니 네. 수사 지휘서에 썼잖아요. 장관께서 여러 증거가 있다고. 녹취록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추미애 전 장관은 여러 증거가 있다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구장처장. 네. 그럼 지금부터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개월 전에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었는데 화면에 본 것처럼. 근데 다 어디 가고 아직 휴대전화 얘기만 되풀이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든 흠을 찾아보려는 별건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검사장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할 때는 상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법무부의 그 감찰 결과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 다른 그 증거를 못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 압수한 한동훈 그 연구위원회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 위해서 그 기술이 더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아직 무혐의 결재를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9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추가 증거를 못 내놓는 것으로 봐서는 말로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흠을 잡기 위해서 이 별건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당사자인 한동훈 편집위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책임은 지금 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법무부에서 이제 내놓을 필요가 있죠. 전임 장관이 상당한 증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예. 과연 9개월 동안 어떤 증거를 수집했느냐라는 이 답변 책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장차장 짧게 하나 더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흠을 찾아보려는 별건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남의 입을 비르듯이 얘기한 건 결국 본인은 무혐의다, 혐의가 없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얘기는 별건 수사를 통해서도 나를 뭔가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9개월 동안 그 아무런 증거, 새로운 증거를 못 내놓지 않았느냐. 결국 나는 아무 혐의가 없는 사람인데 나를 그 별건 수사로도 나를 혐의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저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잘 알려진 대로요.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현 정권과 첨예한 갈등의 시작에는 바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가 결정적 계기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핸드폰이죠? 보여달라는 말씀이시나요? 다른 확인해 보시면 나오잖아요.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건 그때그때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고 없애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게 지금 없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고 온 것이거든요. 관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언론에서 문제 내고 저 방이 없어졌습니까? 참 저희가 몇 명이서 관여자들이 카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뭐 없애고 만들고 그것이 크게 이상한지 저는 조금 있는 결국 변곡점은 조국 전 장관 수사다. 김 변호사님. 제가 한동훈 검사의 말을 좀 지면 인터뷰를 읽어볼게요. 윤석열 총장이나 저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전 장관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겁니다. 이게 직업윤리죠. 정말 덮었으면 한동훈 검사는 꽃길 갔습니까? 그러면? 총장 달았을걸요, 아마? 아주 빠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중앙지검장 찍고 아마 총장 달았을 거라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도 뭐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 예상이에요. 윤석열 총장도 파격 승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도 원래 중앙지검장의 고검장급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장급 내려서 승진 보직을 중앙지검장 달았고 중앙지검장에서 고검장 건너뛰고 바로 총장이 된 건 윤석열 총장입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검사장으로 일찍 승진하면서 검사장 첫 보직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달았거든요. 예. 일선. 굉장히 사실 굉장히 빠른 출세인 거죠. 그거 왜 그랬습니까? 저 적폐정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게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가서 첫 번째 시작한 대형 수사가 조국 전 장관 수사예요. 맞습니다. 일각에서 예. 여권 쪽에서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비판할 때 쓰는 말들이 정치검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정치검사란 게 뭐죠? 양지만 바라보고 가는 게 정치검사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정말 정치검사였다면 조국 전 장관 수사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면 편하게 가는데요. 안 하면 윤석열 총장 2년 내내 잘 편하게 있다가 퇴임할 수 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과 같이 대검에 잘 있다가 그 다음에 더 좋은 보직 갈 수 있는 거 명확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에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사 시작했을 때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밀었을 때 본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길이 올 거라는 걸 생각 못했을까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수사를 한 거예요. 왜? 검사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 그게 직업윤리다. 그렇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시작 안 했으면 굉장히 편한 길에 갔을 거다. 윤석열 총장도 저 모욕 수모 안 당하고 7월에 모든 저 정권에 박수 받으면서 검찰총장 퇴임했을 거고
한동훈 검사장도 부산, 진천 이게 아니라 더 좋은 자리 갔을 거다. 차기 총장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밑에 보면 조국 수사 덮었으면 계속 꽃길을 갔을 것이다. 이 말에 조금 더해서 김 변호사님, 제가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기자가 물었어요. 출세시켜준 정부를 배신했다는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꽤 이거는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권력이 불나는 것만 물어다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죠. 이거 좀 뒤집어 보면 본인의 이런 처지가 됐다는 게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한 검사장 믿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시각은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적폐 수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위 말해서 현 정권이 얘기했던 적폐청산의 틀을 맞췄던 건 현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 정권에 처음 출범할 때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기획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국정과제 1호가 뭐냐면 적폐청산 철저입니다. 그 국정기조에 맞춰서 소위 말해서 현 정권 핵심에 잘 보이게 해서 내가 적폐청산 수사한 건 아니다. 그건 해야 되는 수사였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검사로서 그 수사를 당연히 한 것이지 현 정권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되돌아보면 현 정권에 문제가 있을 때도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고 수사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검사의 길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현 정권이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면 나를 발탁할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한 거죠. 정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김광학 교수님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인터뷰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 질문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할 때 이게 자식의 가짜 인턴까지 이게 이런 걸 두고 어떻게 압수수색까지 하느냐 과잉수사 논란이 있자 이게 당시 여권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음모론까지 조성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압수수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길게 드릴게요. 검사장이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 선 거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일종의 정치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 영웅시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과 정의의 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왜 목소리 안 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BBK, 다스, 이명박 정부 때는 왜 목소리 안 냅니까? 적폐 수사 다 언제 했냐면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게 아니에요. 이 정부 때 넘어와서 적폐 수사를 한 것이고 그 공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모든 것을 어느 때나 정의의 편에 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거 자체가 본인을 영웅시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 장면이 스스로가 정치의 길로 이제 가는 길에 첫 디딤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가 한번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부 내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적폐청산을 해야만 했던 그 시기에, 예컨대, 정윤회 문건 사태 때 저분이 어디 계셨냐면 대검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뭐 했나요? 자, 손해를 보면 그때 봤어야죠. 정의편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청와대에 있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 아니고 그 이전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인 거고 한동훈 윤석열 라인이 왜 그동안 적폐청산 안 했나? 검사가요 본인의 권한이 있고 관한이 있는데 내가 지금 대검에 있다. 야, 이거 한번 뒤져볼까 해서 전국 다 쑤시고 다니면서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건이 나한테 배당이 됐을 때, 나한테 왔을 때 그걸 제대로 처리하냐 처리하지 않냐가 이걸 가지고 봐야지. 예를 들어서 김관욱 교수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정윤회 수사 문건 때 제대로 수사 안 했다. 이명박 정부 BBK 제대로 수사 맞죠? 그 당시에 그 수사를 책임진 사람들을 비난할 일이지. 당시에 그 수사란에 있지도 않은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과 당신들 그때 뭐 했어라고 얘기하면 이거만큼 황당한 게 어딨어요. 그 당시에 그 수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찌 됐건 간에 본인이 그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치에 와서 그 수사가 자기한테 떨어졌을 때 그때는 철저하게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자체를 저는 박수 받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관할하에 그 수사가 떨어졌을 때 그걸 수사를 철저히 하는 거. 그게 검사의 직분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이제 차례로 한번 들어봤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적폐 수사를 다 해본 사람으로서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2년 전 국회 목소리부터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한동훈 검사장의 지면 인터뷰 내용을 쭉 보면 이 부분에서 좀 더 핵심 내용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이현정 의원,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전 정부와 현 정부 적폐수사를 다 해봤는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그런 비교는 제 몫은 아니겠지만 과거에는 사실이면 잘못이라는 전제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이라 해도 뭐가 문제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사실은 현 정부의 인사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는 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법조 취재를 하면서 이 검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근데 사실관계 나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도 보면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대통령 측근들이 조사받을 때 그때 대통령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조국 전 장관 표창장 있지 않습니까? 또 유지한 거? 아니 요즘 그거 다 하는데 왜 이 사람 갖고 그래? 그게 지금 여당의 태도잖아요. 그것도 사실이 공개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인사청문회 할 때 권칠성 중소벤처기업부사 장관이 본인이 특목고 없애자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의 딸은 특목고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아니 애가 간다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자신들이 잘못을 하면 아니 딴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만 문제 삼느냐? 바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거는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패턴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뭐냐면 지금 어떤 이 정부의 인사들의 도덕성과 이런 게 문제되는 이유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따져야 되죠. 그렇지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만 잡아요? 우리 교통 단속할 때 이거 딱지 끊지 않습니까? 아니 저 차도 속도 위반했는데 왜 저 차 안 잡아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정부의 도덕성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법을 사실관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에서 바로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 전 정권과 현 정권을 비교해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근데 구장차장, 이 부분도 좀 질문이 오간 것 같습니다. 윤 총장 측근인가라는 질문에 굳이 말하자면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측근이란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담진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을 보냐고 했더니 한동훈 검사장 여기서 즉답을 좀 피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를 한동훈 연구위원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거취도 아직 정확히 모를 텐데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의 앞으로 이 향후 행보를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언급을 피한 것 같고요. 이 측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공유한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산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통해서 엄단한다. 이런 가치는 공유하지만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사적인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이익을 공유하거나라는 부분인데 이 한동훈 검사장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처벌할 때 경제 공동체로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한 몸으로 움직여서 뭔가 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측근의 의미가 있지만 나와 윤석열 총장은 그런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사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과 이 윤석열 이 한동훈은 다르다라는 뉘앙스를 이 문구에 저런 답에 좀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때 한지감론이라고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만큼 단어 하나하나도 한동훈 검사장의 지면 인터뷰에서 꽤 신경을 썼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절제된 표현이었고요. 물론 저 표현을 이제 그 기자가
정확히 뭐 풀어 쓴 측면도 있겠지만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도 오랜만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였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이 신경을 쓰면서 답변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굉장히 좀 절제된 신중한 인터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추미애 전 장관이 소환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비슷한 흐름으로 추미애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했던 윤석열 총장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 뚜렷한 결론 없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당시에 꽤 대대적으로 추 전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 감찰이 있었는데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런 주요 윤 총장 관련 사건들이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이런 목소리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총장 아니라 총장 할아버지라도 문제 있으면 징계해야죠. 당연히 감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을 징계함에 있어서 선감찰 후징계 아니겠어요? 감찰을 철저히 절차대로 해서 내용을 실체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징계를 위원회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건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추미애 장관과 그 법무부의 간부들이 너무 일을 서둘렀다. 그래서 과일의 사실은 익은 다음에 따야 되는데 익기도 전에 따려고 하다가 먹어봤더니 이게 설익은 거에서 맛없어도 뱉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키고 제대로 감찰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니까 실체로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법원에서 다 패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한번 그냥 지금 그냥 시끌시끌했으니 저 부분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정치적인 책임,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저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만뒀습니다. 자진사임인지 경질인지 시각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뒀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걸 주도했던 것을 알려진 법무부 간부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인사 좌천은커녕 굉장히 좋은 자리로 한 사람을 이동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법무부가 신상필벌이라는 인사 원칙을 철저히 지킨 건가?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교수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심재철 전 부장 혹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유임도 지금 감찰 사건이 물론 흐지부지 됐고 이성윤 지검장이 감찰 혹은 윤 총장 징계에 선봉에 선 건 아니지만 추장훈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책임은 사실 추미애 장관에게 전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걸 흐지부지 됐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계가 중지된 것이지 본안은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한 7월 달이 되든 언제가 되든 본안에 대한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갖고서 잘못된 것이다. 징계가. 또는 감찰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뭔가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감찰을 지시한 것이고 거기에 누군가 동조해가지고 뭔가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러면 그때 가서 책임을 지우면 되는 것이죠. 오랜만에 추 전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 이제 화면이 좀 나올 텐데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 SNS를 통해서 설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하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을 응원했던 추 장관을 따르라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본인을 응원했던 메시지 사진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추 장관이 이제 SNS 행보를 시작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좀 있거든요. 저 사진 보면 뿌듯하시겠어요. 이게 법무부라는 그 옆에 저렇게 이제 온 꽃 화환들의 그 이제 리본만 쭉 달아 사진을 올렸고 또 본인이 최근에 보니까 그만두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있는 봉화마을도 갔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 추 장관 조만간 이제 3월 달에 이낙연 대표가 이제 당 선거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나오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할 겁니다. 본인은 차기 대선은 아니더라도
당대표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환경들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뭐 정치적 행보일 텐데요. 근데 우리가 좀 보면 이 참 하나 매듭 짓고 갈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장관이 이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게 증명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 총장 징계군요. 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추미애 장관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본인 하나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나가서 그냥 본인이 그냥 정치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인의 저는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정치적 책임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장관 시절의 한 부분에 대해서 그 1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고 윤 총장 징계 내용도 없는 걸 해놔놓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놔놓고 지금 정치한다고 저렇게 나가서 저렇게 하고 있으면 도대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에 많은 도와줬던 많은 또 인사들은 다 또 승진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럼 1년 동안 국민들은 뭘 본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조직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상필벌이 있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은 그래서 뭐 이겁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님. 추 전 장관 얘기가 오늘 뭐 SNS 본인이 사진도 올렸고 한동훈 검사장이 추 전 장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얘기는 사실 이게 유일하더라고요. 보면 장관 한 명이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검찰인데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 힘이 세냐. 오히려 얼마나 정치 권력 합병에 취약한지 드러났다. 검찰 개혁을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냐라는 거에서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검찰이 힘이 너무 세니까 힘을 좀 분산해야 된다. 뭐 이거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아마 한동훈 검사도 어저께 이제 비슷한 얘기를 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한 것 같은데 국민들이 검찰을 비난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뭐죠? 권력의 X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힘이 셀 때는 숨죽이고 조용히 있다가 권력 핵심 부에는 칼 들이대고 죽은 권력에만 칼을 들이대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 또 칼 들이댄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의 X다. 뭐 이런 비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 하는 얘기는 그런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죽은 권력과 똑같이 칼을 들이대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다. 이게 이제 한동훈 검사가 오늘 했던 얘기라고 저는 아침에 읽었어요. 그런데 현 정권,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현 정권 들어와서 살아있는 권력, 조국 전 장관, 그 다음에 뭐 울산 선거 개입 의혹, 그 다음에 월성원전 의혹,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수사팀이 인사 몇 프로 다 공중분해되고 지방 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한동훈 검사의 얘기는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정치 권력에 들어와서 인사권을 가지고서는 그 수사팀을 분해를 시켜버렸는데 그런데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다고요? 정치 권력의 인사 몇 번으로 그냥 수사를 다 이렇게 흐지부지 만들 수 있는데 검찰이 뭐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얘기입니까? 검찰 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례적인 심경 토로와 추미애 전 장관의 SNS 행보 얘기 뉴스탑 10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